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좀 어땠는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좀 어디에 들어왔는지 함께 또 체크를 하고요. 확실히 개별주, 호재가 있거나 뭔가 거래대금 터졌던 종목에서 좀 순환매가 잘 들어오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애들만 들어오고 좀 나머지는 그냥 관망세, 그냥 줄줄 흐르는 좀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하고 주요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왔던 건 뭐냐? 역시 그냥 반도체였어요. 보시면은 삼성전자에만 1,500억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소폭 매도했는데 또 그저께 한 7일날 또 3,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거의 삼성전자 순매수량이 꽤 됩니다. 거의 5,000억, 6,000억, 7,000억, 8,0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외국인이 뭐 다 떠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만큼은 조금 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수의 어떤 하방은 좀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불안하죠. 여러분도 오늘 느끼셨겠지만 코스닥은 확실히 마이너스 1%로 하락을 했는데 2차전지 이런 영향이 컸어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하락이 나와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마지막에 좀 밑꼬리가 나와줬습니다. 3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 갭 떴을 때 갭을 조금 메우고 밑꼬리가 나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 때문에 코스닥은 좀 더 마이너스 폭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점은 특징적이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지 여부는 외국인의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갭을 메우고 외국인들 쇼커버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왜? 우리 코스닥의 또 운명이 결정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겠죠? 가장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거 어제에 이어서 좀 게임주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위메이드가 어제랑 비슷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3,000억이 터졌고, 오늘 여기 한 3일선, 3일선 정도 눌림목에서 오전에 살짝 눌렸죠? 오전에 살짝 눌렸다가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고가 돌파까지 잘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다. 자, 아무래도 다시 위믹스 코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재상장 이슈도 있고, 실적에 대한 양호한 뭐 그런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몰리는 것 같은데, 공매도, 쇼커버 물량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물량들을 좀 수급을 또 이용해서 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몰리는 곳에서 계속 몰리니까요. 일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또 다음 또 눌림목 타점, 눌림목 타점에서는 다시 한번 또 반발 매수세 이런 것들을 좀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올랐던 종목들, 당연히 위메이드 관련 삼형제, 뭐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플레이도 있고 위메이드 맥스도 있죠. 이런 종목도 같이 올랐고, 컴투스 홀딩스도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어제 호실적인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오늘도 그냥 위아래 좀 밑꼬리 달리면서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게임주가 우리 그동안 너무 지긋지긋하게 관심을 못 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를 마치 뭐 미리 알진 않았겠지만 오늘 간밤에 로블록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도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뭐 관련주로 알고 있죠. 우리는 플랫폼 내에서 가상화폐 판매치인 예상 뭐 20% 증가를 했다. 또 사용자 수도 급증했고 실적 또한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게임주가 좋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로블록스가 좋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 먼저 올랐던 게 완전히 뭐 우연은 아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코인이 굉장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벌써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아까 봤는데 4,850만 원이야. 아니 분명 얼마 전에 3,500인가 그랬는데 몇 달 안 돼서 벌써 5천만 원을 앞두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코인 강세장이 다시 온다. 그러면은 코인 관련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또 코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나 또 여기에 엮여서 충분히 파생될 수 있는 어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XR, VR 뭐 이런 종목들도 엮여서 좀 테마의 순환매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또 이 부분에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 여전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로블록스 급등했었다 말씀드렸고, 자,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게 아지넥스텍이 거래대금이 꽤 터졌거든요. 2,200억 터지면서 전고점 부근 살짝 터치하고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연속성 거래 대금이면은 다시 한두 차례의 눌림, 3호일선, 뭐 5일선 정도 만약에 눌림 자리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또 눌림목 하시는 분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료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납품 개시 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슬슬 상업용 로봇, 의료기기 로봇 이런 것들 웨어러블 기기를 하나둘씩 이제 특허를 등록하고 있어요. 올해 말에 이제 보핏을 웨어러블 기기를 이제 출시한다고 했는데,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 출격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공개를 하느냐? 아마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CES 있죠?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CES에서 삼성 웨어러블 기기
삼성 로봇, 상업용 로봇을 좀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관련된 게 아진에스텍이 오늘 먼저 산업용 로봇 납품 개시로 올랐고요. 그럼 관련 종목으로는 예전에 보픽 관련으로 이렌시스가 먼저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시세가 워낙 또 많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한 상태에서 행보가 나와주고 있고, 이 외에도 뭐가 관심을 받을까? 소프트웨어로 본다면은 레인보우인데, 소프트웨어는 레인보우인데 이거는 사실상 기술력보다도 본격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낸다면 뭐가 관심을 받을까?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래도 부품을 납품하거나 산업용 공장, 자동화 이쪽에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로봇 관련주들이 CES 일정에 다가올수록 공개 발표가 임박할수록 이쪽 테마도 한번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오늘 아진에스텍도 있었고, 그 다음에 SBB 등등 뭐 다른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는 이게 꼭 삼성전자 관련이 아니어도 로봇주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CES로 다가올수록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XR, VR, 메타버스도 코인과 함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게임도 같이, 그 다음에 플러스 로봇도 그나마 다음 순환매 들어올 만한 후보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본다면은 외국인 2,800억 괜찮게 들어왔다. 근데 삼성전자의 절반 이상 들어왔다. 반도체 그나마 견고하다. 그리고 테마성으로는 로봇 개별주, 그 다음에 게임 쪽, 비트코인 쪽 들어왔는데, 또 비트코인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나 기타 다른 섹터로도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함께 이제 체크하면서 올해 연말은 아마 11월, 12월은 이쪽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몇몇 또 바이오 관련해서 기술 수출이나 기타 등등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하나의 또 후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터졌던 종목 위주로 여전히 내일도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는 거의 관망세? 특별히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수 자체는 급등도, 급락도 없이 단기 박스권 내지는 소폭 반등 장세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거는 최근 들어서 미국이 거의 8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게 조금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미국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은 살짝 전고점 다시 왔거든요. 나스닥이 이렇게 전저점 뚫고 쭉 빠졌다가 다시 여기 전고점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할지, 살짝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곡점 상태에 와 있는 점은 조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에 대한 배팅보다는 좀 개별주, 테마주나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 정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하기 전에 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모집 기한이죠. 그 이후에 또 따로 문의를 하셔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덕이 실전 트레이딩반 11월반 이번 주까지만 모집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유튜브 내용과는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 확실하게 눌림목 위주나 주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 타점을 보고 종목을 분석하는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나는 이번에 한번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